안녕하세요. 윤아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예과생에서 본과생으로 넘어갈 때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예과생 때는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잘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날 거고요. 본과 때는 사실 뭘 해보기에는 너무 시험이 많고 시간이 없고 체력도 없어서 그냥 하다 보면 이제 국시 보고 이제 의사 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사 해보면 역시 또 시간 더 없고 체력 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나만 특별한 장기가 없었다. 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력한 뭐 장기가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중에 전공과 어플라이 할 때나 아니면 펠로우 때나 그때 좀 놀랄 수 있어요. 저런 친구들도 있었구나.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예과생 때, 그나마, 뭐 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놀면서 그나마 이건 꼭 챙겨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요거를 조금, 의사 커리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시작을 하죠. 일단은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생각나는 게 그거니까. 첫 번째는 영어. 사실은 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외국어가 사실 점점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왜냐면 동시에 번역기, 통역기가 점점 AI가 발달하면서 뭐 외국어 잘하는 사람에 대한 니즈가 점점 없어질 거는 뻔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보게 될 외국인 환자들은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통역을 데려오거나 뭐 한국말 다 영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하긴 해요. 어쨌든 영어는 꼭 해야 됩니다. 뭐 네이티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프리터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뭐 내 주변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되게 많은데 그냥 순수 다 한국인이고 영어 좀 살다 온 뭐 애들 좀 있고 뭐 그 정도?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영어에 대한 별로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살았던 건 아닌데 그냥 배낭여행 같은 걸 좀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막상 이제 학생 때는 잘 몰라. 전공의를 해보면 이제 뭐 외국 환자?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외국인 환자?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가끔 한번 해외학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아니면 또 운이 나쁘면 발표하라고 할 거예요. 외국어로. 발표 뭐지? 어떻게 하다 보는데 다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선배들도 다 하고 교수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영어 프리터킹이 뭐 학교 발표가 대단한 수준이냐? 뭐 그건 아니에요. 쓰는 용어 뻔하고 포맷 다 갖춰져 있고 질문 정도 받거나 알아들으면 되는데 당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프리터킹 정도는 해야 된다. 고 수준의 고 난이도의 영어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하기도 어려운데 못하면 약간 무능하고 찐따 같다는 취급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특히 펠로우 아니면 진로 교수, 뭐 교수 전임을 받거나 이럴 때 분명히 본인이 한계를 부딪힐 수 있다. 의외로 되게 잘한다. 요새 뭐 제 또래도 그렇고 뭐 요새 젊은 친구들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 프리토킹이 잘 안 된다. 예과 때 반드시 영어 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럼 나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다 할게.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냥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갖게 바로 영어부터 일단 3개월, 4개월 바짝 해서 정리 좀 하시고 프리토킹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전화 영어를 하던 이렇게 그냥 관리만 하고 그 다음 외국어로 넘어가야지, 이것도 잘 못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 이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일단은 영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나 대화하는 법, 뭐 이런 거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예과에서 본과 넘어갈 때 OT, 선배들이 OT 뭐 동아리에서 해줄 것 같아요. 요새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골학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뼈 외우라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 그거 전혀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인간 다 까먹고 그런 거에 시간 뭐 남들 다 하니까 후달려서 하게 될 텐데 아예 일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봤자 시험 하나 정도, 첫 시험 정도 약간 도움이 될랑말랑 할 거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 하니까 다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의사로서 나중에 자리 잡을 때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까먹을 건데 뭐 지금 뼈가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의사로서 진짜 자리를 잡았을 때 내가 진료를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환자들이 엄청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환자들이 되게 싫어해. 근데 뭐 악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호감을 많이 사는 의사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열정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애티튜드 자체가 더 환자를 더 러블리하게 보는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다 똑같이 보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이게 평가가 다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람의 호감을 사고,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호감을 살 수 있는,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뭐 본능적으로 알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알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의사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일단 1도 없고, 잘 못해요. 예, 그 시간에 다 공부해. 올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똑같다. 공부를 원래 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아예 안 하면 다 노답인 건데 그 와중에 어느 정도 기본에서 올라가는 장점들은 뭐냐?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외국어를 되게 잘한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대부분 만나게 될 환자들은 한국 사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의사소통이 100%안 돼. 그럴 시간도 없어. 짧은 시간, 정말 1, 2분, 뭐 길면 5분 사이에 강력하게 선생님들이 환자를 이해시키고 호감을 사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과 때 그런 이제 트레이닝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책도 많이 있어. 대화, 사람에게 협상을 하는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인간관계 이런 거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공부하려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고 들수록 니즈를 못 느껴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알면서도 못해. 이미 대가리가 컸는데 어떻게 바꿔? 나 이렇게 뭐 30년, 40년 살았는데 바꿀 필요가 있나? 이 정도 살아왔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과 때 꼭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근데 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책 보지 말라 그랬었는데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책 보기 너무 싫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 요약된 거를 좀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 이 호감을 사는 원리, 아니면 분명히 내가 환자가 뭐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를 만났을 때 그 합당한 아니면 그 이상의 대가를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의학을 써먹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아니면 효율적으로 의료를 전달할 수 있다. 실력만으로 안 됩니다. 큰 대학병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대학병원 교수로서 할 수도 있지만 트렌드는 점점 변하고 있어요. 예, 의료나 그런 백그라운드는 여러분의 커리어를 언제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요새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아. 재테크, 금융, 돈, 자본주의 그런 거.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나 할 텐데 공부하는 건 좋아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고등학교 때 재수, 삼수 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예, 제가 봤을 때는 큰 돈 아니에요. 예, 큰 돈.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작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작게 해봤자 조금 따는 거고, 작게 해봤자 리스크만 높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파일을 키워서 돈을 내가 진짜 좀 합당하게 벌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이고, 아니, 난 실패해서 경험을 쌓을 텐데? 아니에요. 경험 못 쌓아요. 그냥 돈만 날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함부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날리지 마라. 나중에 의사는 젊었을 때 초봉이 상당히 낮고 상당 기간 연봉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연봉이 높아지고 고소득자가 될 거니까 한 1억 정도 시원하게 날려도 커버 가능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날리지 마라. 공부는 자유다. 결국엔 그거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돈에 대해서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 랑, 그 정도? 공짜 없어요. 예, 공짜 없고 내가 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이상을 아니면 같은 그 등가를 줘야 된다. 최소한 아니면 느끼게라도 해줘야 된다. 그 정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요약을 하면 예과 때는 반드시 외국 영어, 딴 거 필요 없다. 제가 봤을 때 딴 거 하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영어 프리터킹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수준은 해외 연자들 오거나 해외, 내가 전공의로서 아니 펠로우로서 해외 학회를 가서 발표 정도 기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진짜 올라가면 남들 다 하고 있습니다. 나만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무능하다는 얘기 눈치가 보일 거고, 그리고 최소한 환자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호감을 살 수 있는 인간관계, 화법, 뭐 애티튜드 이 정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얘기하면 인문학이고 쉽게 얘기하면 처세,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 협상 뭐 이런 거 공부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재테크는 함부로 하지 마라.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하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이런 거 공부하면 좋죠. 그럼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절약을 하던가 투자를 하던가. 근데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잃는 게 공부가 아니다. 잃는 건 그냥 잃는 거다. 결국에는 만회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돈을 월급으로 따박따박 받으세요. 예. 오늘은 편집을 일부러 안 하고 자연스럽게 채널을 좀 가볍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안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피드백 해주실 분 있으면 피드백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내용으로, 컨텐츠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